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무기한 선물 거래를 처음 도입한 비트맥스가 이제 곧 문을 닫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상징과도 같은 거래소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희한하게도 역대 사이클 저점에서는 항상 거래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점까지 한 파동 남았거나 아니면 정말 찐 바닥에서는 늘상 거래소 대표의 사망이라던가 거래소 파산 혹은 서비스 종료와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비트맥스와 비트마트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벨로서티 RSI라는 지표를 켜보면 18년도 그리고 22년도 바닥 때와 같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큰 프레임이라 대략적이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보공입니다. 비트코인이 참 너무하죠. 한 달 반 동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법정 최대치의 횡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슬슬 움직임이 좀 나올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술적 지표들로 이 비트코인의 현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냥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는지 몇만 불 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앞전 상승 파동의 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앞전 상승 파동 길이의 38.2% 혹은 50% 정도 되는 위치에서 조정이 끝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18년도에는 38.2%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되었고 22년도에는 이 50%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되었어요. 이 경향성은 세부 파동으로 들어가도 꽤나 자주 포착이 됩니다. 이 구간도 38.2%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구간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앞전 상승 파동의 38.2% 되는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되었어요. 이 구간은 50%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해당 상승 파동의 38.2% 혹은 50% 위치에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38.2% 구간은 오차 범위를 생각해도 이미 찍었거나 아니면 거의 다운 상황이죠. 50%는 44K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38.2%에서 끝날 가능성을 약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벨로서티 RSI를 봤을 때 맨 끝단자리를 찍고 나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 추세가 항상 전환되었었습니다. 22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맨 끝단을 찍고 쌍바닥을 형성한 뒤에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현재는 이미 맨 끝단을 찍은 다음에 쌍바닥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50% 수준까지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는 것은 후순위로 보고 있고 38.2% 수준을 툭툭 건드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노란선은 단기선이고 보라색은 장기선입니다. 현재는 노란색과 보라색의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죠. 유사한 구간들의 체크를 해보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사이클의 바닥과 가까운 위치예요. 그리고 이 사례들 모두 노란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노란선을 페이크로 돌파한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 노란선을 페이크로 돌파한 다음에 재차 하락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앞전에 페이크 돌파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노란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돌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주봉 프레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이밍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지표는 추세 판독기입니다. 이 지표가 이렇게 양전을 하고 나면은 통상 한 달 정도는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빨갛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단기봉인 4시간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시간봉을 봤을 때는 이미 3일 전에 양전을 하고 충분히 추세가 이미 분출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타이밍을 잡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텔레그램 공지방에다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유동성의 배치와 캔들 패턴입니다. 현재 캔들 패턴을 입력해서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재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약간의 저점 갱신을 이렇게 만들어낸 뒤에 둥근 천장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게 앞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폭이라던가 추후에 그려지는 모양이 전부 똑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지나 반전의 포인트 정도는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이 두 사례 모두 다 둥근 천장의 일정한 바닥 라인을 이탈한 뒤
이탈한 뒤에 상승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전 추세 판독기 지표랑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지금 매수 거래를 진행하기보다는 이 둥근 천장에 바닥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해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서 이 추세 판독기 지표가 양전했을 때 그때 되돌리면서 거래를 시도해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꾸준히 공유드렸던 이 피보 이평선 저항도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거래를 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즉 장기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꽤나 싼 가격이 맞지만 적극적인 타이밍을 잡을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욕심보다는 계획을 우선시하는 그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트 보는 공대생이었습니다.